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아싸, 시작. 예, 항상 이렇게 기다려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뭐, 알람이 잘 안 가나요? 혹은 이렇게 그 유튜브 목록에서 잘 안 뜨나요?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네요. 예, 가끔씩 유튜브가 뭐가 꼬일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알람이 맞나요? 다행이네요. 아이고,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이죠. 예. 목격자 K의 간결한 출근길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뜨는 분들이 아직 많구나.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예, 일단 숫자들로 같이 시작하죠. 많이 줄었어요. 예, 그 증가 폭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일단 현재 숫자는 이렇다는 거. 예. 한국은 이제 8,320명. 계속 안타까운 거는 이제 사망자 숫자와 현재 위중 상태에 있는 분들의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걱정된다. 그래도 이제 당국이 사망자 숫자 줄이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다. 약물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약물을 좀 더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투여를 하겠다. 라고 이제 방향을 잡으면서 아직 그거를 시행을 하진 않아요. 예,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돼요. 근데 알람이 인제 가네요. 예. 예. 근데 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같이 볼 만한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이제 국내에서 전파되는 패턴이 달라졌어요. 요건 아주 명확한 건데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 수도권보다 대구 경북 이제 적어졌다. 수도권이 앞선다. 44명. 뭐 이제 전체 숫자 자체가 많이 줄어가지고 아주 그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아무래도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산하면서 확실히 줄은 것 같습니다. 예. 아, 통계를 믿을 수 없다. 아니요, 통계적인 어떤 그 변화 추이는요,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어요. 예. 그 통계 숫자가, 그래서 뭐, 80명 늘었다. 예, 그런 숫자를 믿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게 어제, 그저께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는 볼 수 있어요. 그 폭이, 변화폭은 아주 커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는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무증상 감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계약하면 그런 말씀하시네요. 딱 제 오늘 제가 할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례 중에서는 유럽발 입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유럽발 입국자가 중국발 입국자 감염자보다 더 많다? 정말요? 예, 정말 그럴까요? 예. 굉장히 빨리 늘어났어요. 유럽발 입국자 확진 사례가 굉장히 빨리 늘어났습니다. 그죠? 유럽에서 막 창궐한지 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한 열흘 이내인데 벌써 27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입국자 개개의 사례예요. 중국에서 온 이제 케이스들도 초기에 집중됐지 그 후에는 사실 별로 중국에서 온 사람 중에서 확진받은 케이스는 별로 없었거든요. 예, 이제 어떤 그런 그때 그 시점과 지금 유럽발 입국자가 늘어나는 그 시점 동등한 시점으로 시기를 잡으면 굉장히 지금 유럽발 입국자는 많다. 사실 그런 거죠.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뭐 한국인들이 뭐 여행도 많이 하고 거기에 생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국에서보다 유럽에서는 많이 방심했죠. 많이 방심한 그런 부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의심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죠. 예. 중국발 입국자는 걸러내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특히 중국인의 경우 그냥 들렀다가 무증상인 상태로 들렀다가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잡아내질 못하는 거다 당연히. 예, 알람이 안 뜬다는 분들이 대다수네요. 신규 확진자가 이제 대구 경북보다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얘기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그거죠. 인구 밀집도 때문에 대규모 확산, 즉 이제 지역 감염을 고리로 한 대규모 확산이 걱정이 된다. 특히 이제 무증상 감염 이런 우려 때문에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사실 나머지는 조금 당연한 얘기들이고 뭐 콜센터, 종교시설, PC방 뭐 이런 데서 그런 벌어지는 발생이 이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물이 펄펄 끓기 전에 신호일까봐 우려스럽다. 임계점이 넘으면 팡 터질 수 있다. 대구에서처럼 그런 거 걱정하는 거죠. 사실 처음 콜센터에서 그런 게 잡혔을 때 그때 이미 걱정을 했었죠 우리가. 예, 이게 지금 시작이면은 어떤 식으로 번져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콜센터에 100여 명 확진된 사람이요. 뭐 동선을 추적하고 뭐 가족들도 검진을 하고 뭐 교회 검진을 하고 뭐 이러면서 확진자들을 좀 잡아냈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그거는 동선이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동선이 확보된 어떤 동선이 확보된 케이스들만 추적해가지고 그런 걸 잡아낸 거지. 중요한 건 그거죠. 예. 지하철 같은 데서 감염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어떤 방법으로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철을 이용한 수십만 명을 다 한꺼번에 검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잠복기가 지나고 증상을 완연하게 자각할 수 있는 시점이 왔을 때는 갑자기 우수수수 병원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중국보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걸 강조하네요.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 환자 유입을 막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어떻게 막을 건데요? 예. 그 대상이 딱 하나였던 중국일 때도 제대로 못 막은 거잖아요. 막을 의지가 없었던 거잖아요.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후적으로, 이제 와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뭐 집단 감염이 그러니까 창궐이 되고 있으니까, 팬데믹이 되니까,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되는 건데 중국 막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요. 중국을 막았으면 최소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창궐하는 속도를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창궐하는 시점을 지연시키거나 창궐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유럽에서는요, 유럽 자기들끼리 막고 있어요, 서로. EU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EU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 누가 듣습니까? 자국민 살리는 게 우선이지. EU에서 국경을 차단하지 말라고 해도 유럽의 각각 나라들이 국경을 차단하고 있어요. 프랑스, 아예 그냥 국경 전체를 차단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나라를 지금 얼렸어요. 마크롱이 그거 연설했잖아요.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도 북유럽 노르딕 나라들 대부분이 노르딕이 아닌 데서는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국경 차단했어요. 우리나라만 바보짓 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1월 말, 2월 초, 2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집단 감염 될 때까지 아니 도대체 국경을 막는 게 무슨 그렇게 못할 짓이라고. 그게 무슨 중국 혐오고 또 뭐 무슨 외교적인 뭐 불이익을 받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나라가
예,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를 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그걸 가지고 베트남, 필리핀도 다 하는 국경 차단을 왜 못합니까?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이거 특별 입국 절차 이거 작동 안 한다는 거 우리가 다 확인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례로 확인한 겁니다. 그냥 다 들어온다. 무증상인 상태로 들어온다. 무증상인 상태로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확인된 아주 작은 유학생 수가 많지도 않은 강릉시에 있는 강릉시에 온 중국인 유학생만 전수 검사를 했을 때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유학생이 있는 서울하고 경기는 어떨까요? 예,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이 아주 많은 학교들 주변으로 경희대, 한양대 이런 쪽 주변으로 연쇄 감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감염원 특정을 못합니다. PC방에서 감염된 애 어쩌네 그러고 있어요. 코미디 하는 겁니다.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PC방을 이용하고 그런 케이스인 거지. 그래서 3차 감염, 4차 감염이 일어난 거지. 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PC방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 초기에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죠. 항상 그런 거예요.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나고 나서 벌어지는 PC방에서 감염된 일, 교회에서 감염된 일, 이런 거 가지고 시선 돌리는 겁니다. 일본은 뻔한데 신천지도 없고 동대문구 신천지 전수조사했어요. 근데 그 신천지가 한 명도 양성이 안 나왔습니다. 신천지 신도는. 그래도 예, 계속 그 신천지 얘기만 하고 교회 얘기하고 PC방 얘기하고 정부가요. 예,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언급할 만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한 폐렴으로 부르냐 마냐 그런 거 가지고 코미디 하던 그런 나라잖아요. 대한민국 좀 슬픕니다. 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중국의 무슨 꼬봉처럼 이거 보세요. 트럼프가 한번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뭐 트위터에 쓰자마자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바로 잡으라고 차이니즈 바이러스 이렇게 불렀어요. 딱 한 번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껑샹이라는 친구가 예, 막 최근 미국 일부 정객이 코로나19 중국 연관성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오명을 씌우려는 것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잖아요. 얘네들 의도가 이거였던 거잖아요. 이제는 중국하고 지금 이 코로나19하고 무관하다는 식으로 지금 뻔뻔하게 나옵니다. 이런 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앞잡이에요, 앞잡이. 앞잡이에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면 완전히 무슨 뭐 다 따라다니면서 칼질할 것처럼 난리쳤잖아요. 참, 예.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질책 미쳤죠. 예. 미쳤죠. 이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거 보세요. 예, 사람들 이제 와서 예, 중국 바이러스가 뭐가 틀리냐 우한 폐렴이 맞다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압도적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부만, 정부 차원에서 이거 얘기한 거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또 바로잡겠다는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이제 냈던 그런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정해줬었어요. 코로나19라는 이름이 정해지기 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긴 이름을 공식 명칭이라고 정해주고 이게 WHO에서 정해준 공식 명칭이라는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이걸로 부르라고 언론들한테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게 안 부른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좋았어요 그때는. 예. 그러고 나서 WHO에서 코비드19라는 이름을 지으니까 정부에서 느끼기에, 자기들이 느끼기에도 이거는 별로 입에 안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또 바꿉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아휴, 참. 이게 나라냐? 예, 이니야 이게 나라냐? 참, 예, 속 터집니다. 굉장히 웃긴 코미디가 있었어요. 자, 이제 청와대발 가짜뉴스 쭉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를요, 어제, 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대한민국 기업이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를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 본 적 있나요? 굉장히 의미가 큰 액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어떤 뭐 청와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홍보한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진단 키트 우수하다. 뭐 요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인이 잘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아주 빠르게 이런 것들 개발할 수 있게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 대한민국 자부심 느끼도록 예. 좋은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잘한 거는 자부심 느끼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진실을 얘기해야죠. 예. 코로나 진단 키트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겹다운표 안에 있는 것만 한번 볼게요. 예. 강민석이가 했습니다.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외교부가 지난 주말 진단 키트 5만 1000개 아마 보도자료에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로하고 노블바이오사 제품 업체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업체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언론사들에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 아, 이 업체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승인을 한 사용 승인을 한 5개 업체인가 있어요. 예, 그 업체 이 이름이 없는데 여기에서 개발한 키트가 뭐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가죠. 그런 식의 의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전자신문에서 단독을 때렸습니다. 아, 이거 수송용기다. 진단키트 아니다. 수송용기다. 예. 그러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수정을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코미디예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수송용기라는 게 뭐냐면 뭐 수송용기라는 것도 뭐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아무 플라스틱 뭐 그릇이나 뭐 이런 거 쓰는다는 건 아닌데 이제 요거 검체를 채취해서 아주 그 엄밀하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용기인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검진 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진 킷이라고 부르려면요. 한 전체 프로세스를 다 포함하는 어떤 세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세트를 검진 킷이라고 부르지 저 용기만 가지고 검진 킷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이게 웃긴 게 검사가 아닌 자기들 멋대로 해요. 검사가 아닌 채취, 수송, 보존, 배지 등에 관한 진단 키트다. 이게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 키트라고 하면 진단을 해서 검사하는 것까지 그 과정까지 다 나오는 거기에 포함하는 모든 부품들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진단 키트라고 하지. 아, 요거는 진단 키트는 진단 키트인데 검진 결과까지 나오진 않고 채취, 수송, 보존, 배지 뭐 요런 거다. 뭐 요렇게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진단 키트 전체에서 한 일부 부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만 따로 떼놓고 진단 키트라고 키트라는 말 자체가 세트입니다. 세트. 이게 사실 뭐 아무 의미 없는 별것 아닌 실수가 아닌 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단키트를 수출한 첫 사례다. 그래서 치적을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좀 내세우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UAE,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는 긴급 협력하는 나라다. 문 대통령, 모하메드 왕세자 통화하며 공조키로 한 바 있다. 문재인이 잘해서 팔았다. 이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이 잘해가지고 요거 팔았다. 아랍에미리트에. 그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잘못이죠. 이거는 굉장히 뭔가 웃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기를 친 겁니다. 청와대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궁금한 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외교 채널 통해서 요청해 왔는지, 그리고 외교부가 정말로 물품 생산 업체를 찾은 건지, 요거 궁금합니다. 이것까지 거짓말이면요, 이거는 진짜 사기꾼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것까지 거짓말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예, 이것까지 좀 수사, 조사를 하는, 그런, 예, 그런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홍콩 방구석에 앉아있는 제가 이런 것까지 탈탈 털 수는 없어요. 수송 배지는 검체를 담아 옮기는 튜브, 진단에 필요한 액세서리로 보는 게 맞다. 뭐 대략 매출 자체가 한 뭐 1억 전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추정치니까 다 가격이 공개된 건 아니니까. 예. 검체를 담아 옮기는 튜브. 검체를 이제 채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이 독감 같은 경우는 코에다가 하잖아요. 코에 이제 면봉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좀 하기도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검체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디까지 해당하는 어떤 그런 뭐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도 몰라서 설명을 못하니까 아무도 설명을 못하니까 식약처는 아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요. 아무 내용 파악하지 못했다.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아마 알고 있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청와대를 반박하는 게 되니까 넘어갈 겁니다 아마. DJ 가오리님. 코젠 바이오텍, 시젠, 솔젠트, SD 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현재 진단 키트 회사다. 5개 맞죠? 예. 어준이랑 세균이가 미나요? 예. 미는 회사가 코젠이다. 세균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메르스 때는 별로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엔 한번 재미 좀 봅시다! 라고 하는 회사가 코젠이에요. 예. 실제로 이제 메르스 때도 메르스 검진 킷을 가장 빨리 개발한 업체가 코젠이었습니다. 그때도 코젠하고 뭐 시젠도 같이 이제 검진 킷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속 조사 중입니다. 열심히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사실 당당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소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청와대가요, 뭐 거짓말을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사실 괜찮은데, 여러분 굉장히 뭔가 화제가 안 되고 묻혀버린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시기에만 잠깐 있다가 사라진 뉴스라서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기독교인이고 이단을 굉장히 싫어하고 솔직히 말하면 어떤 다른 집단보다 혐오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국보다 이단이 더 싫어요 저는. 그거 전제하고 한번 들으십시오. 검찰이 신천지 본부 명단을 다 분석을 했더니 감춘 교인이 없었어요. 감춘 교인이 없었어요. 그럼 뭐냐 도대체. 이재명은 무슨 쇼를 한 거냐. 이재명이 막 난리 쳤잖아요. 그 이재명이 이만희한테 가가지고 무슨 자기가 무슨 체포조인 것처럼 검진 안 받으면 체포한다 막 이런 식의 쇼까지 했잖아요. 왜 자꾸 거기에는 이제 명단을 속이냐, 왜 뭘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은폐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은폐한 게 없었어요. 신천지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보건당국에 질본에다가 중대본에다가 명단을 있는 그대로 다 준 거였습니다. 그거를 지자체가 지자체별로 자기네들 거 보면서 자기네들이 이 지금 대조를 잘못해가지고 안 맞는 거를 신천지가 숨겼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는 저는 고의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뉴스 안 중요한가요? 아니 그거 가지고 선동을 할 때는 중요해가지고 수많은 매체가 몇 천 건일 것 같아요. 1000건 단일 것 같아요. 몇 천 건의 신천지를 까는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보도를 했잖아요. 확실히 오늘 알람이 안 가나 봐요.
3,000명도 안 넘습니다. 굉장히 초라해지는 기분이. 예. 이렇게 근데 또 알람이 안 가도 와주시는 2,500분의 시청자들 정말 알짜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초라해진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는 또 교회랑 또 전쟁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은혜의 강 사태를 막는다고. 온갖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요 차분하게 실체적 어떤 그 뭔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국민 그 자기 뭐 도민들이 동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호들갑만 떠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라 이렇게 하고 교회건 뭐건 그런 거 딱 지목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지목을 할 거면요 교회를 지목을 했으면 뭐 교회를 2m 이내로 2m 이내로 뭐 접촉하면 안 된다 2m 이상으로 거리를 뛰어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 할 거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적했죠. 클럽 같은 거는 어떡할 거냐. 거기는 클럽은 부비부비한다 어떡할 거냐. 그런 거를 형평성 있게 해야죠. 지금 특정 어떤 집단에 대해서 혐오 정서를 사실 자극하는 그런 결과예요. 실제로 이런 게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겁니다. 클럽 가고 싶다고.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코로나 신경 안 쓰고 예, 클럽 가서 노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예.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그런 액션이면 정치적 액션인지 평가부터 하시라. 거짓말한 거 아니냐. 저는 이거 사기쳤을 가능성 커 보여요. 지자체에 제출한 명단과 차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명단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질본이 받은 중대본이 받은 명단을 확인을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있고 지자체가 지자체별로 받은 명단을 가지고 대조를 했는데 틀렸다 이런 식의 어떤 선동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검찰이 직접 한 겁니다. 했더니 안 틀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자체 뭐 지금 이재명만이 아니에요. 뭐 박원순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뭐 한 거냐. 무슨 예 저는 적극적인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정확한 신도명단 제출하지 않았다. 의혹 제기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예, 이거 강제 수사했으면은 엄청난 탄압 아닌가요? 이번 이제 예,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제 수사 필요하냐 마냐에 대해서 검찰에 전달할 거다. 안 하겠죠, 이제는. 예. 은폐한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알리십시오. 예, 지금 신천지라서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거 너무 안 알려졌어요. 예, 이 지금 좌파 집단이요, 얼마나 선동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안 알려졌어요. 그냥 금방 증발해버린 뉴스입니다. 금방 증발했어요. 예, 너무 좀, 예, 요게, 요런 게, 예,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야지 지금, 예, 이 정권과 정치 집단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마녀사냥을 프레이밍 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예, 송지수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힘내겠습니다. 예, 아까 또 한 분, 예, 수님, 예, 감사합니다. 빌딩 광아님 감사합니다. 예. 이거를 사실 뭐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게 정치적으로 재미를 봤다 이걸 떠나서요. 조사하는 방식 자체가 우선순위 자체가 신천지가 되면서 굉장히 어떤 불의의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망자들 중에 신천지가 아니어서 검진이 지연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뭐 돈을 내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라도 잘 뭔가 전달이 됐으면은 했을 텐데. 왜냐면 증상이 완연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의심 환자 사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아, 그럼 나는 코로나가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검진이 지연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기저질환도 없는데 그런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지금 이런 폐렴은요, 의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뉴스인데 요거 관련해서 보면은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폐렴이다. 뭐가 그렇냐? 증상이 없다가 정말 빠르게 4일 만에 폐 전체가 다 그냥 그 뭐 색깔로 하얗게 변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전혀 CT를 찍어도 아무 소견이 없었는데 분명히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었던 상태였을 거예요. CT를 가지고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근데 7일 만에 인공 심폐장치를 해야 될 정도로 급격히 중증으로 진행이 된다. 예, 요런 영상을 보면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뭐가 뭐다라고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기 보면은 하얀 반점들 보인다. 그게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염증을 이제 뭐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다. 그런 거예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요. 자, 그러면요.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도 7일 만에 인공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데, 기계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데, 특히 에크모였네요. 이거는 7일 만에 에크모를 해야 됐다. 그러면요, 검진 지연이 이틀 3일 지난 건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이 지금 우한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자칫 진짜 정말 그 증상이 있어서 갖는 사람이면은 사실 이미 더 나빠졌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사례들은요, 지금 다른 이제 이 기사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아예 증상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폐가 나빠진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증상이 자각이 딱 되자마자 그래서 검진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검진을 하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망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 아니라서 검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이 정권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방역 당국이 이거를 이용했다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다르게 평가해야 돼. 아, 정부가 실수하기도 하는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가짜뉴스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칼럼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칼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줬어요. 전문가를 무시한 정치가 코로나 확산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천재 아니다, 인재다, 사람이 만든 재난이다.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토론회에서 주장을 했어요. 칼럼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메르스 후에 신종 바이러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사 출신 장관 단 한 명 임명됐다. 제가 월요일날 보여드렸던 정진엽 장관 있죠. 그 사람이요, 대한민국 국가 방역 체계를 완전히 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번만 좀 더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그러면 나라가 지금 우한 바이러스도 어떤 식으로 대응했을지 몰라요. 잠시만요. 아이고, 줄리아씨님 감사합니다. 목격지 K 소중한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시청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역 의료 체계 변한 게 없다, 뭐 아예 변한 게 없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긴급 대응 체계에서 수장이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사람들이요, 위에서 어떤 결정하는가 그런 것만 보잖아요. 시스템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요런 걸 대응하는 중요한 결정들, 중요할 때 한마디 딱딱 해가지고 방향 잡아주는 거, 사실 방향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잘 설명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뭐 지금 두 명 얘기할 수 있죠. 박능호하고 문재인은요, 다른 정치적 방향성이 있어요. 정치인이 그런 걸 결정하고 있었다. 방향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지적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차단을 2월 초부터 중순까지 계속 촉구했다. 요거 언급은 1월 말부터 해서 정확히 날짜가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날 의협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차단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화답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차단하면 안 된다. 이거 혐오, 중국인 혐오다. 뭐 이러고 있다가 우한 관련해가지고 우한이 있는 후베이 성까지만 차단을 하니까 그날 바로 또 입장을 내가지고 중국 전역에 해야 되는 거다. 이미 춘절이기 때문에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다 퍼졌다. 그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죠. 메르스를 겪고도 이런 일을 다시 또 반박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박능호 한번 보십시오. 박능호가 낙관만 하면, 그리고 엉뚱한 방향성만 제시를 하면 그러면 일이 터진다. 콜센터 은혜의 강만 터졌나? 아니요, 신천지도 그런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이 정부가 뭐 박능호하고 뭐 문재인이랑 같이 묶으면 정부 차원에서 낙관하고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들고 국민들 방심하게 만들면 꼭 터졌죠. 이런 일이 항상 터졌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뭐 시점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영향을 끼치는 거죠. 계속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행동 지침을 계속 주지시키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괜찮다는 방향으로만 나가면 안정화된다. 인젠 잡았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뭐 신천지라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차단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을 때 신천지를 차단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당연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감염자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거를 걸러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못 걸러낸 게 마치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게 이 사람이잖아요.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다.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거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더 많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인도 당연히 바이러스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럼 뭘 해야 되냐? 한국인, 중국으로부터 오는 한국인도 다 14일간 자가격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 시설격리를 해야 되는 필요도 있었어요. 우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격리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홍콩은 그렇게 했습니다. 홍콩은요, 춘절 직후부터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나는 그 시점부터 일상으로 복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재택근무를 유도하고 아예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은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시켰습니다. 홍콩 시민이건 중국 국적자건 아무 구분 없이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시켰어요. 그래서 저 일하는 회사에 중국인 직원들이 굉장히 역할이 큰데 그 직원들이 다 집에서 일했어요. 회사에 아예 못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왔어요. 그런 거 했어야죠. 그런 거 안 한 거 네 책임이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한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한 너 책임이야. 능우야, 무능우야. 사진 치워달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치우지 못하고. 아이고, 다 감정이 갔죠. 진짜 못 견디겠어요. 저도 저 사람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저 사람이 무슨 뭐 국회 뭐 대정부 질의 뭐 이런 거에서도 뭐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정 토로를 하면서 중국인이 아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바이러스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인이 더 많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었어요. 멍청한, 아휴. 중국인은요, 당신들이 걸러내야 하는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중국에서 몇 명이 안 돼. 지금 자기도 얘기했잖아요. 한국인이 특정 시점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도 한동안 한국인이 한 뭐 1000명 들어오는 동안 중국인은 3000명 들어왔어요. 중국인이 3배가 많습니다. 한국인 확진자가 아무리 많건 그런 거는 배제하고
한국인 확진자 숫자보다 3배는 많을 것이다. 바이러스 감염원이 3배는 중국인에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해야죠. 확진자 숫자만 보고 한국인이 훨씬 많다. 아이고 중국인이 무슨 잘못했냐. 중국인들은 얼마든지 들어오십시오. 예, 뭐 그러고 있었어요. 특별 입국 절차만 하면 다 걸러지냐. 무증상인 상태에서 그렇게 활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 국민들 스스로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점점 확인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집단 감염, 수도권 전파, 가족 간의 감염이 우려된다. 외국 유입도 이제는 양상이 다르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경을 뭐 모든 외국인으로부터 봉쇄하는 게 아니면은 이제는 사실 국경 봉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 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일이 안 생기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8,000명이 안 생기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설사 감염원이 들어와도 훨씬 더 적은 비율의 어떤 감염원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 그러면 전염을 당하는 사람 숫자도 확진자 숫자도 확 줄어들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나라처럼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처럼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니까 중국 입국 차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망한 84분인가요? 그분들 앞에 가서 한번 그 얘기 해보세요. 그 유족한테 가가지고 아유 뭐 그때 막는 것도 의미 없었어요. 이런 얘기 해보세요. 한 사람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근데요 세 자리 숫자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자리 숫자가 여전히 위중한 사람이 60명 전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가령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경제적 활동을 줄여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국민들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빨리 약이 필요한 거죠. 어떤 그런 비상사태에서 조금 우리가 일상화된 대응을 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면, 신종플루에 타미플루가 있었던 것처럼, 이 질병에도 그런 약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사람들이, 복용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임상시험했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본 기사라 가지고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없어요. 일단은 뭐 핵심 내용만 좀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그래프로도 보여드릴 건데 아비간을 중국에서 그 특허를 사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복용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이게 살짝 제가 번역기를 돌린 건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간을 투여한 경우 91%, 투여하지 않은 경우 60%, 증상 개선이 있었다. X사진만 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을 때 확실히 아비간을 투여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숫자는 요거예요. 양성에서 음성으로 이제 나아지는 그런 기간이 아비간을 안 먹었을 때 11일 걸리는 게 아비간을 먹으면 4일 만에. 이건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죠. 11일 동안 그냥 계속 이 고통을 앓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전염성을 계속 가지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와 4일 만에 이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 타미플루가 사실 그렇거든요. 먹다 보면은 3일 안에, 저는요 2번 독감을 걸려봤는데 24시간 안에 확 좋아지더라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비간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변화를 만든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프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좀 안 좋은데, 예, 일단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뿌옇지만 이렇게 볼게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아비간을 먹은 케이스가 진한 실선이고 점선이 이제 안 먹은 케이스예요. 요게 지금 말하자면 요게 떨어져야지 좋은 거죠. 예, 이게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그 폐렴 소견, 엑스레이로 폐렴 소견이 나오는 경우의 퍼센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비간을 먹고 4일까지는 아주 빠른, 예, 호전이 보입니다. 이렇게, 예, 여기까지 아예 속도가 다르죠. 예. 이미 요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60%까지 치료를 해냈다. 폐렴 소견이 없어졌다. 엑스레이 상에서 4일 만에. 엄청난 거죠. 이런 거 안 하고 있다. 아비간이 칼레트라보다 훨씬 낫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구체적인 투약 방식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예, 제가, 예, 뭐 그런 것까지 다 볼 건 없고, 예, 뭐 복용을 얼마 했는지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 중국에서 아비간을 이제 사용을 승인한 게 2월 17일이에요. 2월 17일 이후에 확진자 숫자, 확진자 누적 숫자, 그러니까 회복한 사람을 뺀 그 숫자가 그래프가 팍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게 영향을 끼친 거다. 먹자마자 지금 4일 만에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이런 차이가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아쉬운 거예요. 아직도 검토 중이다. 예, 아직도 검토 중이고, 예, 이 정부에서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예. 슈퍼 추경 통과, 11조 추경 통과해가지고 뭘 할까? 그런 거 궁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러면서. 저거 용처를 보면은 한숨만 나옵니다. 빨리 뭐, 이런 거 통과시켜가지고 약을 좀 보급을 하든가, 예, 약을 좀 저렴하게 보급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특히 아비간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부작용 나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중국은 정말로 종식될 것 같아요. 금방 종식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아비간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자체 생산, 자체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그 하이정이라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뭐 거의 10,000명대로 떨어졌네요. 요거 보면은 명확하죠. 확진자 누계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아비간 투여 시점, 아비간의 사용 승인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 시점. 매번 제가 보여드리죠. 예. 부러워 죽겠어요. 예. 중국이 부러워 죽겠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는가. 예. 아비간이건 뭐건 빨리 결정해라. 말라리아 치료제를 쓰니 많이 그 얘기가 또 나온 게 언제예요. 결정을 안 해, 결정을 빨리.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 아, 메인 화면에도 안 뜨나요? 가로세로가 메인 화면에도 안 뜬다? 예, 아, 좀 걱정이 되네요. 예, 그게 어떤 문제인지.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WHO에서 이제 중국 배우라. 그러지. WHO에선 대놓고, 예, 중국 배우라 하고 있는데, 언론들, 해외 매체들,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영국의 그런 데서는 오히려 메르스 실패를 극복한, 메르스에서 배운 한국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떡잎 자매님, 예, 감사합니다. 모케이 애국우파 따님과 오늘도 화이팅. 예, 우리 제 딸이 참 존재감이 있죠.
딸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미국 아비간 아직 사용 안 합니다. 아직 미국은 이제 시작 단계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이란 이런 데서는 아마 수입을 좀 요청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본이 이제 한참 이탈리아, 이란에서 초기 이제 집단 그러니까 창고를 시작했을 때 일본 언론에서는 이제 아비간에 대해서 수입 요청이 복수의 나라로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몇몇 나라는 그런 나라일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나 이란 중에 그런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렘데시비르라는 그런 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임상 지금 3상을 중국하고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4월이나 돼야 되고, 그거를 그래서 양산을 해서 대량 보급을 하냐도 그것보다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좋은 옵션이 뭔가를 좀 기민하고 유연성 있게, 특히 이제 부작용에 관련해서도 너무 이렇게 경직적이지 않게 부작용을 통지를 하고 투여를 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죽는 것보다 그거 먹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84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은 거 절대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폐암 말기 이런 경우 아니고는, 요 경우 이제 메르스 실패를 극복한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요, 제가 월요일날 보여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자, 문재인은요, 투명한 정보 공개 우리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스 메르스 경험하고 그 당시의 방역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한 정보 공개, 빠른 진단 시스템 구축했다. 요게 주요했다는 거예요. 그죠? WHO는 중국의 대응 조치 잘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우한 봉쇄한 거를 가지고 잘했다 할 거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 봉쇄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에 봉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지 말고 오면은 14일 동안 격리될 그럴 각오해라 이건데, 그걸 가지고 WHO는 다른 나라 비판했어요. 굉장히 우한을 봉쇄한 거는, 그거는 굉장히, 뭐 상식 이하의 어떤 그런 조치였거든요. 군인들이 막 그 후베이성 경계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막 사람들 못 지나가게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요 표현이 있어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정부 대대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 정비를 했다. 격리 병동과 음압 치료 병실을 확충했고, 예. 환자들이 일반 병원 방문 자제하도록 하고 선별 진료소로 가게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했다. 이거 다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딱 취임하고 나서 국가 방역체계 개편한 그 내용이잖아요. 진단키트 패스트트랙 절차 마련했다. 이것도 정진엽 때 만든 겁니다. 정진엽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2명 중에 1명인데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진엽이 아닌 다른 사람은 임기가 굉장히 짧아서 큰 역할을 못했는데, 정진엽은요, 메르스 직후에 임명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도 한 2달 정도 더 있었어요. 그 다음 박능우라는 사람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리고 한국 시민들이 강제 조치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한다.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이런 거 개인위생 힘쓰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문재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정을 해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없네요. 그죠? 사실 그런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도 있고 복지도 있으니까 복지 전문가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였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그걸 안 한 게 문제죠. 그걸 안 한 거. 전문가를 그냥 계속 무시했다.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지금 다 속이 터져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게 문제였지. 이거 보세요. 정부가
이게 어제 제목이 문재인이 망치고 국민들이 살린다. 예. 문재인이 망쳐놓은 거 의병들이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눈물 나요. 예. 대구까지 가가지고 그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 보면요. 여러분, 대구에 있는 그 병원들에 소속된 의사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격리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기존의 숫자 자체가 부족하니까 전국에서 의사들이 다 와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는요 숙소도 제공 안 해줬어요. 숙소도 그냥 호텔은 정해줬는데 돈은 네가 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부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의료 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칭찬해야 돼요? 누굴 칭찬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도 지금 문재인이 지금 내가 잘했다 지금 유세를 떨 수 있나요? 장난합니까?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 병실 미리미리 확충했어야 되는데 전 정권에서, 예, 박근혜 정권에서는 음압 격리 병실을 확 늘려야 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자 2020년까지 한 300병상은 한번 늘려보자 라고 짜놓은 로드맵이 있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는 충실하게 110 몇 개에서 190개까지 194개까지 늘렸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예산 삭감해 4개만 늘렸습니다. 그런 인간은 내가 잘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했잖아. 반대로 갔잖아요. 기존에 짜놓은 로드맵조차도 뒤집었다. 예, 전병률 씨, 저분은 이제 과거 질본 본부장을 한 분입니다. 예, 너무 속상해요. 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사인데, 무증상 감염 인정하는 데까지 47일 걸렸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 케이스들이 막 나오고, 중국만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무증상 감염 케이스들이 막 나왔다. 후베이성에서 관광 온 사람들을 관광 가이드, 그러니까 관광 운전기사를 해준 운전기사가 분명히 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증상자가 없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들어올 때도 발열이 없었고 출국할 때도 발열이 없었기 때문에 증상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운전기사는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뭐 질본에서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증상이 발현이 돼야 전염성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 일본에서도 케이스가 있고 독일에서도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 이게 맞니 아니 뭐 약간 옥신각신하는 것도 있었는데, 무증상 감염으로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인 케이스예요. 거기도 미국도 무증상 감염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감염된 사람이요, 아내가 증상이 없을 때 접촉한 걸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냥 질본은 근거 없다. 근거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게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거죠. 예. 중국에다가 자료를 요청해 놨다. 중국의 자료를 받았으면, 중국에서 분명히 무증상 감염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예, 받았으면,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이후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증상 발현 없으면 감염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처음에 이미 냈고, 이게요, 질본이 쉽게 번복 못하는 게 뭐냐면, 접촉자군을 분류를 할때 증상 발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본에서 처음에는 그런 실수도 했었습니다. 증상 발현 시점을 그 확진자의 증언에만 의존을 하니까 그게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증상 발현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접촉한 사람들만 접촉자 분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증상자가 나와서 보니까 뭐 능동감시, 그러니까 일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있던 밀접 접촉자도 예, 그렇게도 분류하지 않은 상태였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증상이 나오고 확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뒤늦게 증상 발현 시점을 땡긴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런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증상 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그거를 아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염이 잘 된다. 오히려 그 어떤 증상이 되냐 마냐, 그 어떤 아주 초기 증상을 자각하기 힘든 그 시점에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많이 분출돼 나온다. 그런 식의 얘기를 나중에 하고 무증상 전파에 대해서 47일 만에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아이고, 안윤서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가지고 교인 명단을 보고 명단에 있는 사람 9,300명을 전수조사를 하니까 증상이 없는데 확진이 나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로 얘기하면 9,300명 중에 1,500명만 내가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처음에 이제 유선으로 연락을 했을 때 그 어떤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검진을 해보니까 확진자가 4,359명이에요. 이거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잖아요. 안 되는 숫자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거의 절반이 또 감염이 됐습니다. 요게 무증상인 상태에서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도의 이런 규모의 감염자들이 발생했다는 그런 설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경산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경산에서 20대가 굉장히 많고 20대 중에서 무증상자가 굉장히 많다. 다른 연령대에도 무증상자가 간혹 있지만 20대 무증상자가 아주 집중된 거, 그런 것들이 신천지 내에서, 신천지의 20대 신도가 그렇게 많대요. 신천지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슈퍼 전파자들이 수백 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잠깐만요. 수천 명이겠네요. 예. 20대가 30%입니다. 신도 중에. 그러니까 수천 명인 거죠. 3천 명이 넘는 숫자가 20대인데 그 숫자가 무증상인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이 경산을 가지고 보면 3분의 2 정도는 되더라. 예. 슈퍼 전파자들이 수천 명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명 전후 있다고 치면. 그래서요,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거 지금 청년들이 자기들은 증상이 없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자기들이 증상이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전의 케이스는 내가 내 어떤 면역 시스템으로 그 바이러스를 이겨서 증식을 막을 때 그 어떤 증상이 없이 뭐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 경우는 바이러스한테 내 몸이 잠식이 돼도 증상이 없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이러스를 내가 내 면역으로 이겨내면 사실 양성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음성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양성이 나오는 바이러스 양이 농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 김호란 교수가 하는 말이 그거죠. 무증상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감염의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압도적으로, 다른 케이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많다. 지금 거의 증상 확진자보다, 증상 있는 상태에서 확진 받은 사람보다 무증상인 상태에서 확진 받은 사람이 2배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1,500명, 4,300 몇십 명. 그래서 이제 15일에서야 이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말이랑 똑같아요. 제가 3월 초에 한 말, 경산 그 케이스를 보고 드렸던 말씀 그거잖아요. 소아, 청소년, 뭐 청년,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발병률이나 중증도 낮다. 증상이 아예 없는 상태에도 많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증폭을 하는 집단, 조용하게 전파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 제가 정확하게 저 말을 썼어요. 조용한 뭐라 그랬죠? 침묵의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 개강 자꾸 늦추는 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만 많은 사람도 많이 있는 거 아는데, 개강을 늦추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청년, 청소년 군집에서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기처럼 잠깐 앓다가 낫거나 아니면 아예 증상이 없거나 한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족의, 부모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려되는 거죠. 부모나 혹은 조부모한테 영향을 끼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되고, 혹은 이제 또 부모한테 감염을 시켰을 때 다른 장소에서 집단 감염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 걱정이 되는 거죠. 젊은 학생이 쓰러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목격자계 듣보잡 방구석 유튜버도 그냥 데이터 보고, 데이터도 자세히 나온 게 없습니다. 경산에서 본 그 자료요.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건요, 거기에는요, 국적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확신컨대 2자릿수 이상의 중국인 국적이 나옵니다. 그거 국적을 공개를 하면. 근데 국적이 거기 안 나와요. 그런 부분 좀 아쉽지만, 어쨌든 거기 공개된 것만 가지고도 무증상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구나,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겠다.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인제 질본에서는 3월 15일이 돼서야 얘기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걸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교육부의 어떤 개강 연기 이런 거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항상 늦다. 뒤늦게. 예, 듣보잡 방구석 유튜버보다 늦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안타까운 그거예요. 제가 본 거요. 이 사람들 다 받고 그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계속 윗선 눈치 보고 정치적인 어떤 예, 정무적 판단, 어떤 게 좋은 정무적 판단이, 그런 것만 고민하고 있다. 그러다가 계속 시기가 늦는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프로파일러 예, 이렇게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가치 있는 소식들, 그리고 매체나 뭐 당국이 간과하는 그런 것들 발굴해서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가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제보 많이 계속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수도권 특히 집단 예, 지역사회 감염 많이 예,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루 잘 보내십시오. 가로세로 연구소 정기구독 후원 ARS 1877-0665 1877-0665 감사합니다.